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기초 22장 할 차례입니다. 빛의 반사와 굴절. 이제 요 22장하고 23장에 거울하고 렌즈가 나오는데 요 두 챕터를 묶어서 기하광학의 영역으로 봅니다. 예, 광학에서는 기하광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광학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구분하는데 파동광학은 사실은 수학적인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기하광학은 말 그대로 기하학적인 성질을 주로 논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사실은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많이 어려워지긴 하죠. 그래서 기하광학하고 파동광학으로 나눌 때 기하광학을 먼저 얘기를 할 거고, 이때 파동광학의 영역은 그 일반적인 역학적인 파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역학적인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빼먹었던 것들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언급했던 것들이 이 빛의 경우에도 다 같이 적용이 된다. 파동적인 성질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빛이 무엇이냐를 얘기를 할 건데요. 빛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뉴턴은 사실은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뉴턴의 입자설. 그래서 뉴턴은 그 광원에서 방출된 연속적인 입자의 흐름으로 봤고요. 이때 입자라는 것이 질량을 갖는 질량 덩어리의 입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의 정체가 뭐냐, 그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어떤 알갱이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알갱이들의 충돌에 의한 압력을 측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측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근데 어쨌건 이러한 그 빛의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입자의 성질, 역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반사와 굴절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빛의 반사, 빛의 굴절을.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호이겐스가 파동설을 주장했어요. 이 호이겐스의 파동설은 우리가 앞에서 역학적인 파동에서 얘기를 했듯이 매질이 필요한 그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빛도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다. 진동이 전파되면서. 예, 그래서 파동으로서, 파동의 성질로서 반사와 굴절을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 법칙하고 굴절 법칙은 입자로도 설명이 되고 파동으로서도 설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반사하고 굴절은 쉽게 관찰이 돼요. 근데 그 파동의 더 고유한 성질은 이 간섭하고 회절이죠. 간섭과 회절인데, 이 빛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리의 간섭 또는 뭐 물결파의 간섭, 회절, 그런 것들은 쉽게 관찰이 되지만 빛에 관해서는 빛의 간섭하고 빛의 회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호이겐스 시절에 이 간섭하고 회절이 이게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라면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말디가 빛의 회절을 관찰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이 이제 1800년에 들어와서 간섭 현상을 실험적으로 다 보였어요. 그래서 빛이 간섭하고 회절이 다 일어난다, 파동이다, 그렇게 이제 증거가 생겨난 건데,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런데 어쨌건 호이긴스의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이긴스의 그 매질을 우리가 온 우주에, 빛이 온 우주를 퍼져나가니까 그 온 우주에 빛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매질을 에테르다. 그래서 가상의 매질. 이게 에테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매질에서 에테르를 설정했었는데, 그 맥스웰이 앞에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예, 맥스웰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변화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을 만드는 그런 상호 유도 관계에 의해서 공간에 서로 간의 진동이 변화라면 공간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같이 어우러지면서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맥스웰은 파동성을 그대로 파동성을 얘기하는데, 대신에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매질이 필요가 없는 빈 공간에서, 진공에서도 전파돼 나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한 그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을 통해서 빛의 속력이 진공 중에서는 이만한 속력을 가져야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제로 전자기파다. 예, 그러니까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것도 언급을 다 했었죠. LC 진동을 이용해서. 그래서 빛이 그거는 이제 헤르츠는 앞에 얘기네요. 예, 지금 얘기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헤르츠가 맥스웰의 전자기파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한 거죠. 전파 현상을. 요것은 우리가 요 앞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나오는 헤르츠는 똑같은 사람인데 광전 효과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광전 효과는 맥스웰의 전자기파, 그러니까 huygens 파동,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광전 효과가 설명이 안 되는 실험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뉴턴의 입자설이 아닌 것 같고 파동이 맞는 것 같았는데, 그죠? 근데 파동으로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다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르츠가 광전 효과를 발견하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광전 효과를 빛이 파동이 아닌 그 양자화된 덩어리. 예, 그래서 빛은 이제 광양자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덩어리다. 그래서 에너지 덩어리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광전 효과를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은 뭐다? 다시 덩어리들의 흐름인데, 이때 그럼 뉴턴의 처음에 얘기했던 입자설이 맞느냐? 그러한 입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뉴턴의 입자는 질량을 갖는 질량 덩어리인데 아인슈타인의 입자는 그 질량이 없고, 질량은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의 덩어리들이에요. 에너지들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양자역학, 양자화의 개념이 이제 소개된 거죠. 이때 그 에너지 덩어리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덩어리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가 E = hf다 라고 표시를 한 거고, 요 h가 이제 플랑크 상수예요. 그러니까 플랑크가 처음에 이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에다 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랑크 상수가 등장하면 양자역학의 개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어쨌건 빛이 다시 알갱이들이다. 그죠? 파동,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파동이 아니라 알갱이 져서 흘러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은 지금 아인슈타인처럼 알갱이들의 흐름으로도 설명이 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맥스웰의 전자기파의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이다, 회절이다 이런 것들은 알갱이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빛의 이중성이, 그럼 빛이 파동이냐, 빛이 입자냐, 그러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그냥 빛이라는 우리 어떤 대상 있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 빛을 파동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파동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파동처럼 행동한다, 파동처럼 보인다, 파동인 것 같다,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또 입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선글라스가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중성이, 그러니까 빛은 빛이에요. 그리고 파동성이다, 입자성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빛이라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 또는 우리가 개념적인 도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빛이 파동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빛이 입자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파동에 관해서는 광학에서 다룰 거고요.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는 특히 광양자 이론의 입자성은 이제 현대물리에서 몇 가지 실험적인 사실들을 다루게 됩니다.